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 제가 그 밤에 사실 딱히 하는 거가 요새는 없어서 정말 제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일 시작하고 보통 퇴근하면 7, 8시 퇴근하고 집에 고양이한테 미안해서 이제 고양이랑 집에서 불 끄고 술래잡기 하고 놀다가 그래서 샤워하고 그래서 그냥 바로 자는 라이프라서 과연 밤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요렇게 바빠지기 전에는 좀 그래도 나름 저녁을 즐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랑 지금 삶이랑 좀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거가 가딩 스튜디오라고 해서 식물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워낙에 식물 다루는 회사들이 많아지긴 해서 저마다 각자 다 특색들 자기만의 약간 뭔가 브랜드 이미지가 됐든 아이덴티티를 어느 정도는 그 브랜드에 심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 수무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네, 뭐 TMI지만 83년생이어서 이제 40을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많다면 많은 나이인데 사실 뭔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자랑스럽게 뭔가 커리어를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별게 없는 나이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맨 처음에는 그냥 제가 경영학과를 나와서 그냥 금융 컨설팅 일을 좀 했었어요. 그랬다가 음악이랑 공연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그 백스테이지 뒤에 이제 공연 끝나고 그들이 이제 저 백스테이지 들어갔는데 그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저는 볼 수는 없고 그 소리도 들리질 않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 뒤를 넘어가 보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나이가 먹기 전에 해보자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공연기획사에 들어가서 공연기획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공연기획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약간 다들 엑소더스처럼 다들 나가서 독립하는 시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독립을 해서 공연기획 일을 좀 하다가 제가 만드는 제 취향이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대중적이지 않은 취향을 갖고 있어서 항상 공연이 제가 이건 대박이다 성공한다 하면 망하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의외로 성공하고 이 리스크가 너무 오가서 도저히 그거를 가늠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이제 웹진으로 잡지를 만들던 형이 자기는 이제 이 웹진 그만둘 거다 그러는데 그게 좀 음악 잡지였어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아까워서 그럼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이어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 음악 웹진을 이어받아서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웹진으로 1년 정도를 운영을 하다가 그냥 본격적으로 이걸 페이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음악 잡지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었던 이유는 약간 제가 하는 공연들 자체가 너무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좀 팬덤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공연을 얹으면 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잡지를 만드시는 분 앞에서 얘기를 뭐 다들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사실 잡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잡지사에서 뭐 일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잡지를 만드는 거가 그렇게 노동집약적 일이라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쉽게 만들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저는 공연을 하려고 음악 잡지를 만들었는데 잡지만 만들고 있는 생활을 꽤 오래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잡지가 제가 뭐 이런 식의 잡지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다룬 뮤지션 중에 좀 유명해서 지금도 남아있는 뮤지션이 이제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고 하는 팀이고 그다음에 뭐 데이브레이크죠. 뭐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술탄 오브 디스코도 저희가 또 역대급 사진을 또 남겼었는데 이렇게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잠수 씨가 직접 쓴 시예요. 그래서 따뜻한 비가 내려요. 봄이 되어도 여전히 차가웠던 비는 가고 따뜻한 비가 내려요. 갈라진 입술 사이로 드디어 따뜻한 비가 내려요. 뭐 이래서 이제 이렇게 물방울이 튀고 있는 이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뒷페이지를 넘기면 그렇게 저희가 이런 화보들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매거진들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이들이 항상 무대에서 추는 춤도 뭐 이제 일러스트로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뭐 별 뭐 시도는 다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보통 흥망성쇠라고 하는데 흥과 성을 겪어본 적은 없고 망과 새만 겪어본 잡지였는데 이거를 이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페이퍼로 매달 달마다 발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무가지로 이제 배포를 했었는데 이런 삶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게 망과 새만 겪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망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폐업 파티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하고 관계돼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불러 모으고 해서 이제 폐업 파티를 했었는데 정말 그 폐업 파티를 혼자서 준비하고 혼자서 정리하고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정말 그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망할 땐 정말 철저하게 혼자구나. 약간 이런 경험을 하고서 그리고 나서 이 잡지들도 이제 재고로 이제 다 이렇게 조금씩을 다 뭐 이제 1호 그러니까 페이퍼로 나온 걸 전부 다 모아놨었는데 그걸 이제 사무실을 빼면서 이제 다 가져가서 제 집에다 쌓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한 묶음씩 세트로 해가지고 폐업 파티에 온 사람들한테 이제 한 세트씩 이렇게 나눠주려고 이제 다 패키징도 해놨는데 들고 가시는 분이 몇 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조도 안 가져가는 걸 만드느라고 내 몇 년을 이렇게 버렸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실 빼면서 이 잡지 남아있던 것들 막 혼자 2층에서 계단 내려와가지고 그걸 이제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데다 이제 다 이렇게 버리는데 좀 이렇게 되게 많은 걸 느꼈죠. 인생 망할 땐 혼자다. 결국 인생은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혼자 이제 거의 칩거를 하고 거의 바깥으로 안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식물들은 원래 집에서 많이 키웠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식물들만 보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랑 그때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되게 세상 원래도 좀 불만이 많은 캐릭터긴 했는데 세상 불만이 더 많아져가지고서 이제 남들이 잘 되는 게 다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이제 아무 소식을 듣진 않았어요. 남이 뭐 잘 되든 안 되든 이런 소식을 듣는 거가 다 힘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혼자서 이제 또 뭐 술 마시고 술 취하면 이제 또 친한 형한테 전화해서 이제 신세 한탄 좀 하고 뭐 이러면서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기들도 보내다가 식물들이랑 고양이랑 이제 시간 보내면서 좀 많이 스스로가 그래도 좀 많이 치유를 받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수무라고 하는 단어가 저희 브랜드 이름이 수무인데 그 수무라고 하면 이제 막 제가 어디 팝업 스토어 나가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이거 일본어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그냥 한글 단어예요. 근데 편안할 숫자에 어루만질 무자여가지고 편안하게 어루만져 달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를 저희 브랜드명이나 뭐 이런 걸 찾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기반으로 식물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단어를 검색을 하다가 요 단어를 발견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남자다 보니까 저희 브랜드 이름이 좀 중성적이거나 남자가 하는 이름을 좀 더 부각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적합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이름을 가져오게 됐고 결국은 이게 식물한테서 제가 굉장히 많은 위안을 얻고 되게 많은 뭐 경험들을 하지만 이게 제가 이 식물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키우고 싶었던 식물인데 이거를 죽이고 나면 또 사서 또 새로이 방법해서 또 어디에다 해보고 뭐 해봐도 계속해서 죽이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내 혼자만의 뭔가 시도와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으로 이거를 내 실력을 키우는 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문가들의 수업들을 많이 들으러 다녔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제 경험을 하다가 요거는 왠지 내가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인생 망할 때 혼자라는 경험을 하고 나서 다음에 하는 일은 무조건 내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거는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는 일로는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때 이제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시기가 이제 그 아까 요 망과 새를 함께 했던 이 잡지가 망하고 그 시기였는데
그때는 진짜 뭐 지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돈의 빚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수입이 없으니까 그 빚이 워낙 크게 느껴졌고 사실 뭐 빚은 지금이 더 많죠. 지금이 더 많은데 수입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 컸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뭔가 한 푼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진짜 집에 있는 전화도 끊고 뭐 인터넷도 끊고 뭐 모든 경비를 다 줄였어요.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줄이자 그러고서 줄였는데도 서울에서 살면 숨만 쉬어도 한 50만 원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밥 먹고 뭐 이런 거 하려면은 적어도 100만 원 있어야 숨만 쉬어드리려고 해도 100만 원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되게 막 여름 이럴 때 막 더운데도 이제 에어컨도 못 켜고 뭐 그러면서 지내면서 어떻게 막 궁상 떨면서 지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약간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막 이래서 그냥 과감히 이제 에어컨을 켜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되게 못 자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이제 에어컨을 그냥 과감히 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도 못 쓰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제 에어컨을 켜고 이렇게 하면서 요 하나만으로도 되게 삶이 굉장히 많이 쾌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한테 포기할 건 포기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거는 또 취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고 음악 잡지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렇게 찍고 하는 동안에는 음악을 진짜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도 아예 안 쓰고 어디 돌아다닐 때도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 다녔었는데 제가 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되게 낯가림도 심하고 되게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선글라스를 진짜 안 끼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20살 때 처음으로 선글라스를 썼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사실 쳐다보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진짜 선글라스를 진짜 용도로만 써요. 그러니까 딱 햇빛이 너무 심할 때만 쓰고 운전할 때만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제가 약간 너무 부끄러운 것처럼 느꼈던 것처럼 이어폰을 하도 긴 시간 동안 안 쓰다가 이어폰을 오래간만에 딱 길거리에서 끼는데 약간 선글라스를 처음 꼈을 때 기분처럼 왠지 되게 이질감이 들고 사람들한테 되게 내가 부끄러운 느낌이 드는 것처럼 되게 약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경험들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다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 회복하고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결국은 제가 이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뭐 이렇게 조금씩 가져온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감룡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괴근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뿌리라고 하는데 이게 뿌리가 아니라 사실은 줄기지만 어쨌든 괴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물이 원래는 이제 원산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식물이에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날씨를 검색해 보시면 5도에서 20도, 뭐 25도 정도의 날씨로 1년이 사이클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식물로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30도, 35도 이런 날씨 올라가고 햇빛 좋아지고 이러면 식물이 되게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이 날씨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서 최고 기온이라든지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녹색 잎을 얘가 덩쿨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덩쿨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걸 꽂아주면 그걸 타고 이제 잎이 자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원래 살고 있었던 곳에서는 그냥 1년 내내 잎을 피우고 있는 애였는데 이렇게 털을 옮겨오고 나서 여기에 적응해서 살려다 보니까 이제 여름 동안엔 휴면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날씨가 선선해지면 잎을 내고 하는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전에 너무 돌고 돌아왔지만 제가 그 에어컨 하나 켰던 그러니까 생활비 돈 10,000원이 아까워가지고서 전화도 취소해서 없앴던 상황에서도 그냥 에어컨을 켰었던 거는 제가 이걸 안 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냥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그거는 이제 질렀었던 건데 그런 정도 그러니까 본인을 조금 이렇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가 뭔지 그리고서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여도 나한테 편안한 거면 그게 뭐 누구의 노래 가사처럼 남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거면 그런 것 정도는 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수집병도 되게 많고 맥시멀리즘으로 사는 사람이어서 집이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약간 그런 사람들은 되게 죄인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무조건 미니멀리즘으로 이렇게 되게 깔끔하고 집에 집기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수납 공간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되게 깔끔하게 써야 되는 게 그러면 저 사람은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지만 저처럼 막 집에 막 그냥 온갖 것 다 쌓아놓고 살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제정신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저는 그거는 제가 이제 그냥 포기하고 수긍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이게 제가 만든 거긴 한데 제 작업실은 굉장히 미니멀하고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그거는 남한테 보여줘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약간 포장된 저고 그 다음에 집에서의 저는 그냥 되게 모든 것을 그냥 제가 제일 편안한 거가 좋지 저희 집에 뭐 올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일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쉽게 쓸 수 있는 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누가 뭐라건 간에 그냥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결국은 각자 자기의 밤을 제일 편안하게 보내려면 그냥 내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가 뭔지 제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가 뭔지 그리고 그게 설령 좀 남들한테 비난을 들을 수 있는 거여도 그냥 자기 스스로 되게 행복할 수 있으면 그냥 취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거가 저는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다들 어떠세요? 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랑 본인 그 자아가 요즘 부캐가 유행이잖아요. 부캐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좀 통일된 편이세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제 든 생각은 어떻게 보면 밤이 낮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는 시간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면 밤은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 내려놓고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히려 낮에 나보다는 밤에 내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나를 잘 표현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도로 좀 봤을 때는 네, 나는 밤에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뭐 자기소개를 하거나 뭐 좀 근황 얘기할 때는 주로 낮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나를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는 거는 밤에 내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함정이 하나 있는 거는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밤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제2의 역할을 하는 시간이 되니까 이제 지금 집에 60일 된 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밤의 시간이 원래는 이제 아내랑 뭔가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은 뭘 볼까, 뭘 먹을까 했던 시간이 이제 밤의 시간이었다면 최근 들어 이제 갑자기 급격한 어떤 삶의 변화로 이제 저녁에는 어떤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이 사실 추가되는데 또 그건 그거대로 지금의 어떤 저와 제 아내, 저 자신을 보여주는 거라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밤이 주는 나의 모습이 또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저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저의 차례인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그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나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아침이에요. 저는 아침이라는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하나의 타블로이드 한 장의 타블로이드로 된 콤팩트한 매거진이거든요. 뭐 여기 보면은 뭐 에세이도 있고 뭐 음악 얘기도 있고 뭐 레시피도 있고 제가 아침에 주로 먹는 시리얼에 대한 리뷰도 있고 뭐 사진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 제가 다 아침 시간에 수집한 영감들이에요. 이걸 한 장의 지면에 옮겨 놓은 게 아침 매거진인데 생각을 해봤어요. 들으면서 나는 아침을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했지? 난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아침이라는 시간에 되게 집착을 했던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유년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 이제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별다른 그런 다를 게 없이 그냥 학창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잠깐 타지에 나가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완전히 저 혼자가 됐었거든요. 그 도시에서. 그때 뭐 깨워주는 엄마도 없고 뭐 아무도 저를 이렇게 뭐 아침에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학교 가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되게 아침이라는 시간부터 부지런히 떨어야겠다. 약간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때 저는 이제 4시에 일어나시는 거 저는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4시 반에 일어났었어요.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그 어학원에 가기 전까지의 시간이 꽤 됐었어요. 한 9시인가? 그때까지 가면 돼가지고 한 5시, 4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일어나서 텅 빈 방에 앉아가지고 아무런 소음이 안 들리거든요. 되게 시끄러운 도시였어요. 막 사이렌 엄청 많이 들리고 이런 도시였는데 그때 진짜 조용해요. 그래서 조그만 조명 하나 켜놓고 그 밑에서 저는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그럼 이제 저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짧게 갖고 그 다음에 그 전날 밤에 전 밤에 집중력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뭘 잘 못 봐요. 잘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못했던 것들을 아침에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책을 읽거나 아침에 영화를 보거나 뭐 아침에 공포 영화도 보고 아침에 그냥 뭐 이것도 보고 저는 막 이렇게 파도 타기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를 만났을 때 그게 뻗어나가는 그 순간에 되게 희열을 느끼거든요. 막 그렇게 어떠한 덕질 같은 것도 아침에 하고 막 그런 시간을 한참 보내다가 이제 운동을 또 하는 걸 좋아해서 또 1시간 또 요가를 해요. 그래서 요가를 막 그때가 2013년도인가 그때였는데 옥주현 씨가 하는 옥주현의 요가 그 영상이 되게 인기였어요. 그래서 뭐 일단 틀어놓고 막 이제 난이도 조절해 가면서 혼자 막 이제 챌린지를 하면서 또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해도 별로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 가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제 아침을 먹을 준비를 하죠. 근데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저 혼자 챙겨 먹을 수 있는 거여 해서 시리얼과 사과 이렇게만 먹었었어요. 근데 시리얼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 패키지 디자인에 꽂혀가지고 시리얼 상자를 모으려고 주구장창 시리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어야겠죠? 그래서 이왕 먹는 거 건강한 걸 먹으려고 뭐 그래놀라로 먹고 뭐 저만의 건강한 조합을 만들고 뭐 두유랑도 먹어보고 뭐 아몬드 밀크랑도 먹어보고 막 이런 레시피를 또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뭔가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매거진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20살 때부터 막 매거진 동아리하고 이런 거 했었는데 되게 좋은 콘텐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블로그에 연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에 막 들었던 것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쭉 쓰기 시작했는데 이걸 꼭 뭔가 만져지는 그런 물성의 지면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글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디자인도 할 수 없고 사진도 찍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 막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난 되게 아침이라는 시간을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쌓였는데 뭘 같이 해볼 수 없을까? 약간 이렇게 막 흘리고 다녔더니 제가 그냥 한 번 하고 말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언니 제가 디자인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고 이제 제 가까운 친언니가 이제 비주얼 쪽 일을 하고 있어서 뭐 진아 그럼 내가 같이 사진 찍는 거 도와줄게. 뭐 포토그래퍼 오빠도 뭐 동아리 같이 하던 분이 으쌰으쌰 모여서 4명이 모아서 첫 호를 발행하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한 5년 정도 개간을 목표로 하고 만들어 오고 있는 게 아침 매거진이에요. 그래서 그 아침이라는 시간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저 혼자였던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제가 뭐 다시 학교로 복학해서 학생이 됐을 때도 뭐 사회인이 됐을 때도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그 아침이 주는 그 시간의 소중함은 여전하거든요.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출근은 한 10시 정도까지 하면 되는 회사고 회사는 한 25분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5시 반에 기상을 하고 있거든요.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되게 그때와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아까 하신 말씀 다 그대로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나의 모습과 혹은 이제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되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나를 좀 준비를 시키고 사회에 나갔을 때 좀 이제 쉴드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더 쿠션 같은 게 생겨서 괜찮더라고요. 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려고 사수한다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밤에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퇴근을 해서 집에 오면 일단은
아침이라는 저한테는 어쨌든 아침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곧 다가올 그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밤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음식을 주로 해 먹는 스타일이에요, 집에서. 그래서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놓고 이제 퇴근길에 제가 환승하는 길이 너무 긴데 그동안 냉장고에 뭐가 있지?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서 저녁을 차려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져요. 또 제가 만든 음식은 저 맛 없어도 먹잖아요. 그래서 네, 배를 채우고 나서 이제 씻고 나와서 약간 영혼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요. 예를 들면 저는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매거진 일도 같이 이제 투잡을 하고 있는데 뭐 각종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하는 일과 뭐 약간 조금은 저를 놓고 물론 숫자는 되게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래도 막 엄청 막 창의력을 막 이렇게 쏟아내야 되는 일이 아닌 것들을 밤 시간에 해요. 그러니까 처리해야만 하는 것들, 뭐 메일 응답을 한다거나, 뭐 재고 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손을 움직여서 포장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저희 매거진을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준비성이 많이 부족해서 은석 대표님보다 네. 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접어야 돼요, 매거진을. 직접 손으로 접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분들한테 막 공임을 들여서 부탁드리기에 너무 접는 방식이 까다롭다고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저랑 저희 어머니가 같이 접는데 그냥 그걸 접어요, 막. 그냥 생각을 놓고 접고 포장하고 주소를 막 이렇게 손으로 쓰고 또 포장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뭐 스티커도 붙이고 뭐 도장도 찍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손만 움직이면 되니까 가끔 제가 뭔가 시선을 두고 싶은 곳이 필요할 땐 두고 싶을 때 뭐 유튜브를 틀어놓는다거나 이제 보고 싶은 것들을 보면서 하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고 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잠이 들고 알람을 맞춰요. 5시 반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추고 그 전날 뭐 컨디션이나 뭐 제 상황에 따라서 5시 반에 못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되게 아쉬워요. 그 시간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시간대 이걸 기다려왔는데 그래서 좀 아쉬워서 저를 좀 억지로라도 깨우려는 마음으로 5시 반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되게 비슷한 루틴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비로소 밖에 나갈 준비가 되면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회사에 가면 저도 되게 그런 캐릭터예요. 막 먼저 인사하고 막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이제 막 점심 때 맨날 다른 사람들이랑 밥 먹고 약간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저의 모든 에너지를 오롯이 쏟고 들어와서 다시 밤에 고요히 아침을 준비하는 생활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는 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강한 일상 일단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모두 이제 건강한 일상을 갖는 데 있어서는 그냥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뭘 먹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편안한지, 가장 건강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그럼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한 건데, 이제 그게 밤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아침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 건강하려면 나를 알아야 한다. 나를 알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약간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할 꼭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책발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가 있고, 하나는 이제 두 분께서는 뭔가 이제 아침에 생산적으로 4시에 일어나고 4시 반 하셨는데, 저는 새벽 3시에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이 그러니까 뭔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꼭지로 두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책발 탄생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마다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 들어서 갑자기 사춘기가 오는 경우도 있고 좀 일찍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랬듯이 가장 생각이 많이 하는 시기가 있어요.
다들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군대에 이제 뭔가 철없이 그냥 맨날 술 먹고 놀다가 이제 군대 들어가서 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PX에서 뭐 먹을까? 네, 오늘 점심은 뭔가 저녁은 뭔가 약간 독특한 군대를 나와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하다가 좀 나름의 꿈을 설정을 하게 됐는데 이 꿈을 말할 때마다 좀 낯간지럽긴 한데 저의 꿈은 세상을 조금 더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거창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면 너가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아무런 재능이 없는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좀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서 그걸 구현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써 하고 싶고 세 번째로는 공간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보통 이제 20대 초반대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다가 어떻게 하다 대학생 때 운이 좋게 사업도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너가 세상을 아름답고 낭만스럽게 어떻게 만들려고 했을 때 저는 그거를 마케팅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가 어디지? 라고 생각해서 몇 군데를 꼽았고요. 이 근처에 있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그 회사의 로고를 컬러 인쇄해서 이제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어쨌든 기대가 크면 클수록 이제 실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간격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실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학생 때는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성취감을 느낀 적도 있었는데 네, 성취감을 느낀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회사는 그 여러 명 안에 구성원이니까 제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고 그렇게 꺾일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는 이제 요즘은 좀 이제 바뀌었는데 저희 회사가 정말 회식이 많은 팀이었어요. 나름대로 성비를 보면 여성이 많은 회사이기도 한데 저희 팀은 전원 남자였어요. 그래서 전원 남자여가지고 정말 회식을 많이 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네, 그런 것도 좋았는데 저는 가끔은 술을 마실 때 여러 명이서 마시는 거 좋지만 혼자서 마시는 시간이 좋더라고요. 뭔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뭔가 생각을 정리하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술의 매력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가 그때 20대 마지막이었어요. 29이었는데 뭔가 이제 여러 대 그러진 않지만 29이나 39, 49 이 정도 되면 다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20대 잘 살았나? 아니면 30대 잘 살았나? 내 40대는 어떻게 돼야 하나?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20대는 어땠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냥 뭔가 30즈음에를 들으면서 뭔가 우울하게 30대를 맞이하기보다는 뭔가 20대를 기록하면서 좀 29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떠올랐던 게 독립출판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때가 2014년도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독립출판이라는 개념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연남동에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독립서점이란 존재를 알게 됐고 거기 들어가서 독립출판들을 딱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독립출판의 퀄리티가 너무 좋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보여주셨던 매거진도 그렇고 아침 매거진도 그렇고 퀄리티가 2011년도지만 매우 훌륭했습니다. 네, 혁신적으로 훌륭했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봤는데 보통 책이라고 하면 정말 공들여서 예쁘게 만든 건데 전 충격을 먹었던 게 소위 그 스탬플러라고 하죠. 박음새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찝기도 하고 그런 게 어쨌든 책으로 나온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너무 보수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충격을 먹고 책이란 게 나도 쓸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가 29 가을이었는데 그때부터 글을 열심히 써가지고 29 12월 26일 날 책을 냈어요. 그래서 독립출판을 냈는데 그때 그 책을 쓸 때 저는 밤을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와인 같은 거 한 잔씩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면 뭔가 조금 더 옛날을 회상하기 좋았던 것 같고 내가 이런 표현을 쓸 줄 알았나 싶을 정도로
때로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그 네. 말 끊어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저도 저 잡지 만들 때 이제 정말 써야 돼서 쓰는 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막 앨범 리드도 쓰고 막 이런 것들은 제가 직원들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주진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가지고 약간 그렇다 보니까 그들한테 재미있는 일들을 주고 저는 재미없는 일을 이제 과제처럼 썼거든요. 그럼 진짜 쓰기 싫은데 이제 옆에 모니터에 야구 중계 띄워놓고 술 마시면서 이제 쓰면은 술 취했을 때 글이 진짜 미친 듯이 잘 써져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 자고 딱 일어나서 원고를 딱 보면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약간 다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괜찮으셨어요. 술 마시고 쓴 글들이. 그러니까 저는 얼마큼 취한 상태에서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분을 북돋을 정도로 마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제 네. 글이 아니라 이제 술을 마시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썼던 글이 나름대로 좀 좋은 결과물로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술이란 게 기존에는 뭔가 회식 때 정말 흥청망청 마시고 때로는 심하게 마시면 필름이 끊기기도 하고 그런 거였다면 뭔가 나의 숨겨진 감수성과 창의성을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또 밤에 저는 이제 문학 같은 거를 많이 읽었는데 몰랐는데 문학 속에 술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해요. 그것도 그냥 소주가 아니라 이제 칵테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보드카 토닉 같은 고유명사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보이다 보니까 너무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홍대 쪽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 홍대의 위상을 보면 홍대 없으면 우리나라에 없는 것 정도로 홍대에 이제 별의별 게 있던 그 동네였잖아요. 그래서 없네 해가지고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어쨌든 혼자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게 됐고 글을 쓰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소설 속에 등장한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다 더해지면서 이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뭐 아름답고 낭만적인 세상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독립출판으로 책을 이미 썼고 그리고 대학생 때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그 두 가지는 어떤 재미인지 경험을 했는데 공간을 만들어 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당시 뭐 회사에서도 즐겁기도 했지만 뭐 아쉬운 점도 있었고 그게 다 더해져서 바로 이제 퇴사를 하기로 결심을 해서 이제 퇴사를 해서 책바를 만들었죠. 그래서 책바는 일반 바랑은 달라요. 저는 사실 바에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술을 마실 때도 뭐 소주나 뭐 막걸리가 이런 것만 마셨던 사람이었고 저한테도 뭔가 바는 문턱이 높은 존재였는데 이런 사람들도 혼자서 가볍게 그 공간에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공간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서 책바가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책바는 그래서 그냥 바가 아니라 심야 서점과 바가 더해진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손님들을 보면 스타벅스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그냥 이제 제3의 공간이잖아요. 특별할 때 가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바는 사람들이 뭔가 기념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오세요. 그냥 어떤 책을 읽고 싶을 때,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그래서 그런 공간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밤이 뭔가 그런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술이 조금은 이제 부스트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예술가들 중에서 의외로 좀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피카소 같은 사람들도 술을 좋아했고요. 뭐 근데 고은은 좀 극단적으로 마셔서 그런 결과를 얻었긴 했지만 예를 들면 하루키 같은 경우도 이제 애주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소설가들도 이제 술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저는 이 술이란 게 그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마시면 정말 힘들지만 적당히 마셨을 때 술은 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숨겨진 무엇인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책바는 그런 행위를 권장하는
공간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3인 이상, 아니 3인까지만 받아요. 그래서 3명이 와도요, 저는 가급적 말해요. 따로 앉으신 거 권장한다고, 따로 앉으시라고. 그냥 사람들이 처음에 뭐야?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각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는 풍경이 너무 뿌듯하죠. 세상에 사람들이 어쨌든 누군가의 소통을 통해서도 뭔가를 얻을 수 있지만 자기만의 사색을 가진 시간을 통해서도 새로운 뭔가를 이제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로서 이제 책바가 존재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낮에는 이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낮에도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집중력은 낮보다 밤이 월등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책바는 손님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좋고요. 손님이 없으면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너무 없으면 이제 장사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책바에서 일하면서 책을 3권을 썼어요. 그래서 하루키네요, 진짜. 네, 하루키 같은 경우도 이제 피터 팻인가요? 자기 고양이 이름 따서 재즈바를 7년 동안 운영하고 새벽 3시인가까지 일하고 이제 마감 이후에 진짜 부엌에 쪼그려 앉아서 첫 소설을 써가지고 우리나라 치면 이상문학상에 수상해서 등단을 한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쓸 때 가끔은 너무 글이 잘 써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손님 다 이제 나가시고 혼자 그냥 음악 들으면서 이제 글을 써서 이제 책을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네, 그 밤이랑 그 술이란 게 새로운 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낮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낮술도 좋아하는데 낮술은 아시죠? 낮술을 어떻게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낮술은 영감을 안 가져오던데. 어떤? 네, 그러니까 밤이랑 낮이랑 가지는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도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정에서 넘어간 새벽이 있고 아침을 향해 가는 그 새벽이 있는데, 그 2시간만 하더라도, 그 2종류의 시간만 하더라도 글 쓸 때 그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정에서 넘어간 시간은 정말 감수성이 있다면, 뭔가 아침을 향해 가는 거는 진짜 뭔가 좀 생동감이 있는 그런 글이 써지기도 해서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인데, 저는 그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되게 또렷할 때 글이 잘 써져요. 네. 또렷할 때 막 생각나지 않던 단어도 막 생각이 나고, 그 이제 키보드에 제 손가락이 움직이는 그 속도와 타자감이 있잖아요. 그 아침에는 막 이러는데 밤에는 계속 들릴 때 누르고 그러거든요. 되게 그 몽롱함이 없이 약간 맑은 상태에서 글이 잘 써진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저희 패널분 3분만 하더라도 각자가 집중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신 이제 밍글러 분들이나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저 사람 따라서 아침에 해보자, 밤에 따라서 해보자가 아니라 자기만의 리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집중되는 사람은 아침에 하면 되고, 밤에 집중되는 사람은 이제 밤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1부에는 레귤러 토크라고 해서 3분의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제 2번째 시간에 이제 랜덤 토크를 가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패널 분들당 이제 2개씩 이제 질문 받고 이제 간단하게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석 대표님께서 하나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이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름이 되게 멋있네요. 빌딩스 오브 서울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질문하신 건데, 밤과 새벽 감성에 필받아서 그 시간을 애용하는 창작자들에게 추천하는 간식이나 더 효율적으로 보내는 팁이 궁금합니다 라는 거가 왔는데, 일단 제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해요. 근데 요새는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서, 한참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제가 다 사무실로 음식 요리 주문해가지고, 아니 요리가 아니라 식자재를 이제 다 주문을 해서 직원 것들 이제 다 요리해가지고 밥 먹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너무 바빠가지고서 못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저희 집이나 뭐 이런 작업실로 친구들 불러가지고 제가 요리하고 술 마시면서 이런 시간들을 되게 많이 보냈었는데,
저의 요리의 모토는 10분 이상 요리를 하지 않는다거든요. 진짜 무조건 빨리 하는 걸 해요. 근데 대강 이렇게 식자재 쇼핑하러 돌아다니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유자 폰즈 소스는 요새 워낙 흔하게 돌아다니니까 유자 폰즈 소스를 이제 보다가 요걸로 냉우동으로 먹어도 맛있겠다 여름에. 그래서 그냥 우동면을 삶아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냥 유자 폰즈만 넣어가지고서 비벼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그거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요? 네. 근데 이 시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조금 이렇게 향을 넣을 수 있는 채소를 조금 넣어주면 더 좋긴 한데. 근데 이렇게만 해도 맛있는데 이 시판 소스보다 맛없는 요리하는 가게들은 진짜 망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어요, 정말.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다가 아보카도를 썰어서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보카도를 면처럼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같이 집어넣어서 여기에 김가루도 넣으면 더 잘 맞겠다 싶어서 김가루를 조금 썰어가지고서 잘라서 집어넣어서 먹었는데 정말 고급진 맛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희 사무실로 놀러 온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 마지막 엔딩으로 이거를 내는데 다들 진짜 이거는 되게 고급 식당에서 나오는 맛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우동면 하나 이렇게 포장해서 팔잖아요. 그걸로 하나를 가지고서 엔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3명 정도가 그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딱 맛만 보면 끝나는 사이즈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오면 이렇게 그 인덕션이 있고 그게 이렇게 아일랜드가 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4명 앉을 수 있고 제가 서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친구들 4명 앞에 앉혀놓고 제가 이제 오마카세로 이제 계속 줄창 이제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술을 이제 엄청 마시고 막 이런 것들을 제법 지금 새로 옮긴 작업실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엔딩으로 나오는 이제 요리였는데 요거는 진짜 누가 해도 맛있을 수밖에 없는 고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그래서 요거는 좀 추천드리는 것이고 사실 뭐 제가 창작을 한다는 잘 모르겠어서 그걸 효율적으로 보내는 팁은 그냥 각자 알아서들 요 우동을 드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걸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GMAECK _킴님 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그 예전에 김정현 작가님의 아버지라는 소설을 읽으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취기에 자신의 삶을 다독이며 동기부여가 가능한 책이 있을까요? 책바에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읽어보고 싶어요. 네. 취기에 저는 사실 이 취기라는 단어에 볼드가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요거보다 삶을 다독이며 동기부여가 가능한 책이라는 요 시선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신미경 작가님의 그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책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 리드에서 일하시니까 아시려나요? 너무 단순한 연결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되게 루틴한 삶이 주는 힘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막 그 삶을 다독이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화이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이거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너의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 그냥 살아가는 걸로도 이제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게 반복될 때에서 오는 리듬이 좀 동기가 돼서 삶을 생기롭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책을 좀 읽으면서 근데 저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 쓴 책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의 삶을 뭐 그렇게 특별하게 바라보거나 그럴 거 없이 그냥 평범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로도 뭔가 다독임을 받는 느낌이고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잔잔한 책이거든요. 또 잔잔한 책은 또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디 가야 될까요? 그 책바에 가서 네. 읽으면 너무나 좋을 책일 것 같아서 그 책바에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읽어보시기 좋을 것 같다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이디 PSLAMS2306 이시고요. 코로나 전후로 많이 바뀐 삶의 패턴,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생긴 취미나 나만의 이템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거창하진 않고 저는 아침에 저는 운동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구청 가까이 살고 있어서 수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들이랑 같이 이제 수영 같이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수영을 할 수 없게 됐고 모든 실내 운동이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야외에서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 달리기를 했고요. 그래서 5월 달 동안에는 이제 5월이 31일인데 하루 빼고 매일 뛰었어요. 그래서 100km 달리기를 했고요. 근데 그 100km를 달리게 만든 이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스마트폰의 노예잖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뛰어야 하는데 사실 들고 뛰면 또 이제 워낙 연약하시기 때문에 이제 떨어뜨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고 뛰어야 하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그런 이렇게 밴드 같은 걸 해서 많이 차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또 무겁기도 해서 지치는데 최근에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허리춤에 찰 수 있는 벨트가 있더라고요. 농담이 아니라 10,000원도 안 해요. 10,000원도 안 하는데 스마트폰도 넣을 수 있고 간단한 걸 넣고 달릴 수 있어서 달리기 할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달리기를 하고 싶다 싶으신 분은 이제 온라인 그런 마켓을 검색하시면 쉽게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면서도 다치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 그 뭐라고 아이템을 검색해야 되나? 뭐라고 검색해야 돼? 허리밴드? 러닝용 벨트 저도 선물 받은 거여가지고 혹시라도 뭐 유튜브 같은 거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링크 같은 거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은 모노폴리안스라는 분인데 도시의 여름밤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세 분의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해요 라고 돼 있어서 세 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약간 어떤 음악을 추천할지는 사실 제가 음악 잡지를 했지만 음악 추천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취향을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서 먼저 물어보지 않는 한 제가 누구한테 야 이 음악 들어봐 이런 거를 저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물어본 거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요새는 조금 옛날엔 되게 신나고 흥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요새는 좀 나른한 음악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음악 잡지를 할 때도 요런 꼭지로 이제 했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제가 그거였어요. 이렇게 무더운 그 열대야에 더 잠 못 들게 하는 음악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다룬 적도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좀 잠을 잘 잘 수 있는 음악들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스티안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디 뮤지션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Someday Sometim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유튜브로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게 이렇게 포근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덜란드 듀오인데 이제 팽 수아브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의 이제 노래 중에 Maybe Another Time이라는 노래도 이렇게 뮤직비디오랑 같이 보시면 굉장히 밤에 또 편안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 내가 좀 힙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음악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음악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의 뮤즈이자 저의 모든 영감의 근원인 팀이 이제 한국의 윗댄스라는 팀이 있는데 곧 또 새 앨범이 나와요. 뭐 홍보해 주려는 건 아니지만 그 노래 그들이 이번에 원래는 그들이 디지털로 음악을 하나도 내지 않고 항상 CD로만 공연장에서만 CD로만 팔아요. 그것도 직접 CD로 구워가지고서 온 공 CD에 구워갖고 온 걸 주는데 이번에 이제 약간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디지털로도 이제 음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있는 이번에 나오는 노래 중에 이제 그저 하고 싶다는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무언가 일을 시도하는 거에 대한 가사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뭔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었을 때 그 마음가짐이 어땠나 이런 것들도 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돼서 저는 이분들이 약간 저는 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분들이랑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약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번 취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노래 들으면서 가사를 한번 좀 잘 보시면 또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김일도 씨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노래인데 워낙 옛날에 있었던 음악인데 그 노래 이제 끝에
우리 무조건 행복하자고요라는 걸로 이제 끝나는데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같은 느낌이지만 전혀 결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에 그 말을 듣고 나면 아 뭔가 행복해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뭔가 위안도 받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되게 뭔가 내일이 좀 기대되는 기분이 들게 되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원래 전 밤에 가사 있는 노래를 잘 안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잔잔한 노래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 이제 잔잔한 노래에 속하는 저의 기준에 좋은 노래들 뭐 이제 브래드 멜다우 브래드 멜다우의 앨범들이나 아니면은 뭐 키스 자렛이나 그러니까 다들 알 법한 재즈나 뭐 클래식 음악들 드뷔시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려운 음악 좋아하시네요. 아니요 브래드 그렇지 않아요. 멜다우의 재즈는 진짜 어려운데 피아노 연주가 주를 이루는 곡이고요. 네네. 최근에 앨범이 나왔는데 가장 처음 시작하는 곡 이름이 웨이킹 업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렇고 근데 좀 재밌는 노래들을 추천해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앞서 그런 노래들 많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밴드들이 있어서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파셀스라는 그 밴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베를린 베이스로 활동을 하는데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아쉽게 못 가가지고 막 팬사인회를 또 열었다길래 막 가가지고 뭐 사인 받고 뭐 이럴 정도로 그리고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카페도 막 가보고 막 그런데 네, 이제 팬심이 좀 있어가지고 파셀스를 좋아하고 또 하임이라는 밴드 좋아해요. 요즘에 너무 많이 알려져서 아실 텐데 그 하임의 세 자매가 하는 밴드예요. 그래서 막 너무 다재다능해요. 막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악기도 돌아가면서 하고 막 그런데 이제 보고 있으면 되게 속 시원하고 막 그들의 뮤직비디오에 보면 항상 달리고 걷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보는 게 되게 좋아서 여름 밤에 듣기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거 진짜 팬심인데 제가 국내 그 가수들, 그러니까 밴드들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딱 한 밴드를 미친 듯이 좋아해요. 페퍼톤즈인데 저 페퍼톤즈를 되게 좋아해요. 그 가사가 너무너무 희망적이에요. 들어보면은 거기도 가사에 막 어디로 달려요. 항상 뭐 이런 거 달리고 막 뛰고 이러는데 들을 때마다 저 라이브 공연도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공연은 거의 다 티켓팅을 해서 가는 편인데 나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이렇게 받고 돌아오는 편이어서 특히 여름에 듣기 좋을 만한 그런 신나는 음악들이 많아서 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바에서는 책바 마감송이란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가게가 이제 문 닫기 전에 보통 이제 갑자기 종업원들이 시끄럽게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 뭔가 눈치 보고 나갈 것 같고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공간을 운영한다면 우리 공간에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신청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감하기 한 10분 이전 정도에 제가 이제 노트를 손님들한테 드리면 각자가 그 시간에 이 공간과 어울리는 결을 가진 노래를 한 곡씩 적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틀어드리죠.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듣고 기분 좋게 나가시는 거고. 근데 저는 이 리스트가 너무 좋은데 이게 그대로 이제 증발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애플 뮤직이랑 유튜브에 그 리스트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애플 뮤직 같은 경우는 이제 책바 계정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곡을 꼽자면 저는 이제 그나마 너무나도 이제 좀 친숙한 전 조지의 오랜만에 원래 원래 김현철 님의 이제 노래인데 가사를 봐봤거든요. 근데 딱 진짜 그 가사에 여름이란 단어가 들어가고 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같을 때 딱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노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취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저희 키우는 고양이를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그래갖고 앞에서 자꾸 있길래 들어오려고 커피도 타주고 그랬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 제이보라고 있어요. 제이보랑 조지랑 그런 것도 꼭 들어요. 옥이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리스트 나중에 어떻게 또 취업을 하시죠? 다들 하고 싶은 말씀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다음 이제 네, 전 이어서 시장님께서. 하겠습니다. LEMJXX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밤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낮에 꼭 해야 할 일이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는 낮에 미처 못다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밀어버리기인데요. 세 분은 밤을 위해 낮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는지 궁금해요. 입니다. 낮을 아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아까 했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밤을 잘 보내기 위해서 낮에 꼭 해야 할 일들. 저는 밤이 더 준비를 하는 시간이어서 그 다음날 아침을 잘 보내기 위해서 이제 밤을 또 준비하는 편인데 뭐 약간 시간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이냐 하면은 최대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편이고 둥글게 뭔가 뾰족뾰족한 것들이 저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제 스스로를 둥글게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도 둥근둥근 음악 먹고 속도 편한 음식 먹고 그리고 자극적인 거 보지 않고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제가 이 질문에 있어서 밤이라는 시간이 이제 개인에게 집중하는 시간인데 저는 그게 아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제 밤을 좀 헷갈리시죠? 제가 좀 개념이 좀 헷갈리시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밤에 일기를 꼭 쓰거든요. 네, 일기 꼭 써요. 5줄씩 써요. 근데 조금 넘어갈 때도 있는데 손으로 저의 다이어리에 그냥 오늘 있었던 이제 일들이나 기억나는 것들 가끔 되게 두서도 없고 몇 가지 단어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출해요, 뭔가를. 쫙 다 분출을 해버리고, 그 다음 이제 제 시간이 왔을 때 온전히 이제 다가오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둥근 마음가짐과 분출함. 약간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은 전데요. J30540님이 남겨주신 질문이고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을 알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2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인적이 드물수록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높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공간은 그 부암동에 윤동주 문학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예전에 있던 물탱크 아마 개조해서 만든 공간인데 윤동주 문학관이 있는 곳이 또 이제 성곽길이에요. 근데 이제 문학관에서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다다르는 곳의 이름이 시인의 언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라보는 서울의 밤하늘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필살기 같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들어가셔서. 잘 자요. 아시네요.